안녕하세요, 디자이너 TK입니다. 이번 영상은 컨피그 2025에 소개된 피그마 드로우 모드에 있는 기능 중 유용한 기능인 리피트 기능과 쉐입 빌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미니멀하고 팝한 느낌의 꽃 아트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진행하면서 원래 아주 중요한 기본 기능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기능의 용도를 헷갈려하는 플래튼 기능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모드는 여기 피그마 하단 메뉴바에 여기 드로우라는 걸 이렇게 클릭하면 드로우 모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메뉴 인터랙션도 멋있어졌죠? 먼저 이 꽃 아트웍 예제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드로우 모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드로우 모드를 이렇게 켜면 먼저 이렇게 레이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레이어 디자인들이 썸네일로 쭉 다 보여서 좀 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구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단을 보면 펜, 브러쉬, 펜슬 세 가지 도구가 있어서 이제 간단한 아트웍은 피그마에서 진행해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 펜 모드를 선택하고 색상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펜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펜툴 기능을 잘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브러쉬로 바꿔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컬러 설정을 하고 여기서 굵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이런 스타일의 브러쉬 느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벡터 기반 브러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브러쉬의 스타일도 여러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펜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드로잉 스타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모두 펜툴로 그린 벡터 기반의 소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워주겠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드로우 모드에 새로 나온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꽃 아트웍 제작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에 두고 그대로 밑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일립스를 선택을 해서 정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드로우 모드인 상태에서 정원을 클릭하고 있어 보면 여기 우측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리피트 관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개인적으로 너무 반겼던 기능인데요. 리피트 말 그대로 반복 복제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리피트를 누르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복제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리피트가 적용이 되면 여기 적용이 됐다는 UI가 뜨는데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레디얼이 있고 리니어가 있는데 이렇게 리니어를 누르면 이렇게 가로 혹은 세로로 이런 식으로 복제 배열을 시켜줄 수 있고 이번엔 레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복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운트를 올리면 이렇게 복제 개수가 늘어나고 갭을 조정하면 이렇게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피트로 복제된 경우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다른 거는 클릭이 안 되고 이렇게 원본만 클릭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원본과 인스턴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본이 있고 인스턴스가 그 원본을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원본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이 인스턴스들도 그대로 그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언두를 해서 그대로 원형을 유지시키고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여기 리피트의 개수를 6개로 하고 갭을 적당히 이렇게 원끼리 겹쳐질 수 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예제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서로 색상도 다르고 쉐입도 뭔가 좀 병합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모든 엘리먼트를 다 개별적으로 제어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이 원본과 인스턴스로 제어하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원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각기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따로 제어를 해주려면 플래튼이라는 걸 진행해줘야 하는데요. 플래튼은 여기 우클릭을 하고 여기 플래튼을 진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플래튼의 경우 꽤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인데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엘리먼트 병합에도 사용되고 여기는 이런 불리한 기능 같이 어떤 특정 기능이 적용된 엘리먼트들을 일반 벡터 엘리먼트로 변경해줘야 할 때도 사용됩니다. 플래튼을 진행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모든 서클들을 개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까처럼 원본에 의한 복제본들의 변경 같은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잘 진행을 해놓고 플래튼을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번외로 플래튼의 다른 용도도 하나 설명드려보면 제가 펜 툴을 이용해서 잠깐 어떤 쉐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쉐입을 그렸다고 쳤을 때 이렇게 어떤 형태의 반쪽을 그리고 그대로 반전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일단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위에 점과 밑에 점이 지금 여기 중앙이 일치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얼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치를 먼저 시켜 줄 거고요. 그러면 한쪽으로 딱 정확히 얼라인이 된 상태고, 다 됐으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하나 더 복제를 해줍니다. 지금 엘리먼트 위에 그대로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가 더 복제가 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우측 인터페이스를 보면 여기 반전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좌우 반전도 시킬 수 있고 상하 반전도 시킬 수 있고요. 이번엔 좌우 반전을 이렇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hift 누르고 이동하다가 정확히 여기 일치하는 부분에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면 겉으로 볼 때 대략 붙어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엘리먼트들끼리도 떨어져 있고 이렇게 점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서로 완전한 하나의 엘리먼트로 만들어 줘야 할 때 플래튼이 쓰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잡고 우클릭해서 플래튼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완전 하나의 엘리먼트가 됐고요. 아까 떨어졌던 점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약간 뾰족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레디우스를 좀 굴려줬다고 할게요. 그럼 이런 실제 결과물과 여기 베이지어 패스라고 이런 얇은 라인이 있는데 이것과 좀 일치가 되지 않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형태 변형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설정된 레디우스에 의해서 결과물이 변경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 히스토리가 남은 상태에서도 우클릭을 하고 플래튼을 한 번 더 해주면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 기록을 완전 없애고 정확한 벡터 쉐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플래튼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플래튼을 시켜준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에디팅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멋진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여기 쉐입 빌더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겹쳐 있는 도형들을 합치거나 빼거나 하는 제어가 엄청나게 편합니다. 예제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쉐입 빌더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옆에 플러스 기호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비어 있죠? 빈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빈 부분도 메꿀 수 있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경계들이 있는 엘리먼트들인데 이걸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 엘리먼트 간에 이런 식의 쉐입으로 병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대보면 이렇게 색상은 빨갛게 변하고 마우스 옆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클릭을 해보면 해당 쉐입 모양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제어가 기존 피그마에서 매우 힘들었었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패스파인더를 잘 써야지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피그마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병합이나 제거가 가능해져서 아트웍이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다시 언두를 좀 진행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게요. 실예제로 바로 진행을 해보면 더블 클릭을 하고 쉐입 빌더를 클릭해서 여기 이 샘플처럼 꽃잎이 이렇게 한 장씩 겹쳐지도록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플러스로 병합을 순차적으로 시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겹쳐진 꽃잎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꽃잎에 색상도 적용을 해볼게요. 이 무브 툴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잠깐 이 부분도 설명드리면 무브 툴인 상태는 이런 식으로 클릭 선택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렉탱글로 어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라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보면 같은 셀렉션 기능이긴 한데 라쏘 스타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할 때도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이제 훨씬 편하게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무브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색상을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찍어서 쓸게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서 적용을 했고 나머지 원 3개도 스포이드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색상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안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쉐입 빌더를 응용해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립스를 리피트로 6개 만들어서 다시 갭을 좀 조정하고 아까보다 갭을 약간 더 벌린 상태로 만들어 볼 거고요. 아까 봤던 대로 플래튼을 진행해주고 더블 클릭 쉐입 빌더를 해서 안쪽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바깥쪽은 Alt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모드로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렇게 안쪽 부분 쉐입만 남기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진행할 때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걸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하고 각도를 적당히 돌려줄게요. 여기 잘 맞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색상을 위에 거 그대로 반영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됐고요. 이걸 그대로 프레임을 씌우고 프레임의 컬러를 이렇게 잘 반영을 하고 두 쉐입을 프레임 중앙에 잘 배치를 하면 팝한 느낌의 꽃 아트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드로우 모드가 참 쉽고도 직관적으로 잘 설계가 된 것 같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